근데 이틀 뒤에 나오는 목요일날 발표된 PPI에서 예상치 0.2였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0.9%를 띄워버렸어요. 0.7%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0.7%가 말이 0.7%지 예측치에 비하면 4배가 넘어요. 너무나 어이없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충격을 받고 단기적으로 하락한 상태예요. 제가 보통 뉴스는 재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그냥 차트 움직이기 위한 재료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진짜 뉴스로 인한 외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각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 자식들이 진짜 짜증나게 하죠. 어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CPI 결과에 이어서 PPI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중요한 것들이 CPI, 그 다음에 PPI가 있었죠. 화요일날 발표됐던 CPI는 예측이 2.8이었어요. 2.8에 2.7이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단 약간 낮게 나왔어. 그래서 다행이다. 물론 이 내부 데이터들이 뭐 안 좋은 것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실제 물가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덜 할 거야 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건데, 근데 이틀 뒤에 나오는 목요일날 발표된 PPI에서 예상치 0.2였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0.9%를 띄워버렸어요. 0.7%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0.7%가 말이 0.7%지 예측치에 비하면 4배가 넘어요. 너무나 어이없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충격을 받고 단기적으로 하락한 상태예요. 제가 보통 뉴스는 재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그냥 차트 움직이기 위한 재료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간혹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충격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뉴스로 인한 외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조금 안 나온 거, 조금 잘 나온 걸 가지고 해석으로 밀어붙이는 변동성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터지는 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9.11 테러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천재지변처럼 갑자기 나오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차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천재지변급의 임팩트 있는 뉴스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의 현상이 약간 이런 현상들과 같이 특이점에서 발생된 충격으로 인해서 차트가 조금 많이 눌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현상이 왜 일어났냐고 하면 관세를 트럼프가 올렸잖아요. 원래는 관세가 올라서 제품들이 비싸지면 그 제품을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해야 해요.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 새우깡을 파는 회사가 밀가루 값이 오르면 과자 만드는데 비용이 높아지니까 새우깡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반영되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돼요. 소비자들이 사는 물가 자체가 1,000원 하던 새우깡이 1,100원이 됐다라는 건 소비자들의 물가가 높아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100원을 올려야 하는데 원자재 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으로 그냥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기업들의 순이익이 떨어지겠죠. 근데 보통 이런 짓을 잘 안 해요. 이런 빌미가 있으면 기업들은 바로바로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최대한 빠르게 인상시키고 반대로 원자재 값이 안정이 되더라도 이 가격은 안 내려요. 그러면 수익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흐름을 갖고 가요. 근데 이번에는 관세로 인한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왜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안 하고 그냥 기업들이 다 쥐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번에는 그런 특이 케이스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과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이만큼 괴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괴리가 시장에 충격을 줬고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뉴스로 인해서 조금 특별한 케이스의 충격이 온 거다. 이런 충격은 사실 잦지 않다. 보통은 뉴스를 재료로 쓰는 건데 이번은 재료를 넘어선 차트에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친 뉴스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 케이스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특이 케이스는 사실 한 번씩 나와요. 이 특이 케이스가 나왔을 때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좀 확실해졌을 때 베팅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해놓고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셔라.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이랑 어제 큰 변동성에 있어서에 대한 내용은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고, 자 그럼 비트코인부터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은 조금 더 심플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 박스에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코어한 매물대만 표시를 했어요. 코어한 매물대라는 건 가장 단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박스 자체가 예쁘진 않아요.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이라고 본다기보다는 매물대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코어한 매물대 하단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큰 범위 내에 에서는 채널을 변경했어요. 현재 채널을 보고 계시면 지금 고점, 저점을 이어놓고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중단에 많은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 채널이 가장 유효한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 채널과 이 코어한 매물대를 기준으로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걸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기존에 계속 지지를 받으려고 했던 중요한 자리 플러스 코어한 매물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한 번에 상승을 했고, 상승 이후 조정을 받았고 이후 출발한다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의 브리핑을 기반으로 했을 때 뭘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자리가 저점을 높이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낮아지면 조금 위험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가 낮아짐으로써 이 한 파동이 완성됐음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격 낙폭이 크고 주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바닥을 깔아주면서, 오늘 지나고 나면은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 내내 바닥을 깔아주고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주 예쁘고 단단한 코어 매물대를 다시 한 번 더 지켜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이어갈 수 있죠. 한 번의 상승, 그 다음에 저점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높여주면서 작은 저점들 또 한 번 높여주고 고점 높여주면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기님 여기에서 다른 시나리오는 없나요? 한 발 더 빠지는 시나리오는 없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 발 너무 가파르게 빠지기는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 주고 한 발 더 빠지는 그림도 있기는 해요. 한 발 더 빠져서 이 채널 하단을 다시 찍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범위에서 또 횡보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빠졌을 때 지켜야 되는 자리는 어디다? 이 자리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이더 브리핑도 드릴 건데, 이렇게 되는 흐름, 여기에서 한 발 더 반등 주고 빠지는 흐름으로 나왔을 때의 자리가 이더 자리와 좀 겹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 여기서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이 반등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면 아마 한 발 더 흐를지 아니면 이대로 출발할지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해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닥 오래 깔아주는 거는 저는 바로 갈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요렇게 바닥을 깔아주는지 아니면 빠르게 반등 주는데 여기에서 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세게 내려오면 이거는 하방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횡보하고 바닥 깔고 반등 주는 이 버티는 흐름에 대한 부분들의 모양을 좀 잘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보이는 선이 하나 있다. 이 선에 대한 지금 리테스트를 주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이탈이 되면 좀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채널 하단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표하면서 그냥 와장창 내려오면서 이 하단을 콕찍을 했어요. 콕찍을 하고 반등을 주길래 저는 그냥 날라간다 생각했는데 이걸 또 다 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더리움 무빙은 조금 어려웠다. 지금도 좀 살짝 오르고 있기는 한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큰 범위에서 보자면 현재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상승하는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는데 뭐가 있어요? 이 추세가 깨지면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조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상승할 거다라는 그림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오죠. 그런데 이 한 파동이 끝났다고 하면 이 조정은 굉장히 짧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트와 같이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똑같아요. 여기에서 상승하는 힘이 만약에 올랐는데 중단이랑 쌍고를 맞고 만약에 죽는다, 빠르게 떨어져서 다시 한 번 더 이 채널을 밟으러 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아마 깨지지 않겠나 싶고, 이렇게 깨졌을 때에는 우리가 염원하던 4,000대
한 4천 초반대까지, 한 4,100, 4,200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돼요. 아주 짧으면 요 박스 상단, 요 채널 기준으로 상단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안 좋다고 하면 하단부터 꼬리로 따지면 4,000대까지 요렇게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후 상승을 이어갈 때 여기에서부터 한번 쏘고 이런 조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그림이 나와요. 아마 이 그림이 비트로 따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요 하단, 요 채널 하단과도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현재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가 요런 식으로 반등 주고 이 채널 하단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이더 역시나 이런 그림으로 떨어졌다가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주요 자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반등을 주고 이거점을 못 넘기고 저항받고 다시 이 채널 하단을 밟으러 온다면 첫 번째 이 매물대 상단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매물대 하단, 이 매물대 하단을 본다라는 건 여기까지의 범위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뭐냐라고 하면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약 24년도부터 진행된 통곡의 4,000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리테스트까지 오는 것도 염두를 해야겠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채널이 깨지면 요 박스 상단 혹은 이 박스 하단부터 통곡의 4,000대까지 요렇게 두 자리 정도는 받아볼 만한 자리라고 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는 이렇게 맞춰서 한번 대응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나마 심플하게 정리해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도미넌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미넌스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테더 도미넌스 반등을 줬지만 유의미한 부분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고 안착하지 못했거든요. 아직은. 여기 안착하면 조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반등은 줬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두드려서 우리가 염원하는 4%대 깨지는 자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괜찮다라는 게 테더 도미넌스의 현재 위치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하락해주고 있기는 해요. 바닥 깔아주고 있어요. 즉 이더 그리고 알트가 갈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있다. 아직 있는데 어제 도미넌스 빠진 거 보면 알트가 와장창 깨졌어요. 이더는 버텼거든요. 이더는 도미넌스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많이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테더 상승분을 거의 알트가 온전히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어제 알트 하락폭이 좀 컸죠. 알트들이 뭐 웬만한 것들은 뭐 한 10% 20%씩 빠져버려가지고 고점에서 잘못 잡으신 분들은 뭐 5배도 청산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리스크 조절을 해야 된다. 아까 뉴스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뭐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저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어제의 그 충격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리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조 증상이 없어요. 이틀 전에 CPI 발표 났을 때도 전조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충격을 줄 거라는 전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금 불가항력적인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알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알트는 갑자기 이렇게 10몇 프로 20%씩 급락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다 말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그러면 피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불장에도 이런 거는 간혹 나올 수 있어요. 알트 갑자기 10% 20%씩 갑자기 빠져버리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막아주는 게 좀 중요한데 저는 알트 매매를 할 때 밸류를 높게 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손절을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반익절을 해놨다면 나머지는 본절에 스탑로스를 거는 것들이 이 리스크 관리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제 어떻게 매매가 됐었냐면 아래에서 알트 받아가지고 잘 유지하고 있다가 반익 날렸잖아요. 반익 날리고 저 불 탔어요. 불을 막 타가지고 평단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평단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가지고 잘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발표 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다 스탑로스 걸어놓고 본절이 나갔습니다. 본절이 나갔기 때문에 이 추가 하락폭에 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고배율을 쓰기 때문에 이 추가 하락분이었으면 해당 시드는 청산이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항상 분할익절을 해놓고 그리고 본절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불을 타더라도 내 평단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리스크 관리를 해서 본절에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본절 스탑로스가 터지고 나면은 그 이후의 흐름을 보고 다시 숨고르기를 하고 매매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매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 관망 상태고 그냥 정찰병 정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장에서도 뉴스 혹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 스탑로스 설정은 필수적으로 하셔라. 거래소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유일하게 유저를 위해서 배려한 것들이 저는 스탑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탑로스를 적극 활용하셔야 한다. 이 스탑로스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매매하는 사람에게는 안전벨트고 에어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특이 이슈가 있을 때 큰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리스크 관리 그리고 스탑로스 설정은 꼭 해놓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광복절이죠. 광복 80주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요런 이제 기념일들을 그냥 휴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오늘 같은 광복절은 과거에 우리 순국선열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항쟁 투쟁해서 얻은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날 그 넋을 기리고 한 번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광복절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